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입니다. 올해 59살이고요. 지난 30년 동안 노년 뇌혈관 건강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처음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재활 코디네이터로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다니면서 중풍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나 상담한 분이 약 2,5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중풍을 실제로 겪으신 분들의 발병 전 패턴을 면밀히 기록해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너무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증상이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으면 병원에 미리 갔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듣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풍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와도 관계가 없고요. 광고나 후원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오직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국내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정보가 과장되거나 부정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세요. 저는 검증 가능한 사실만 전달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풍 전조 증상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중풍 전조 증상 조사 자료를 보면요. 중풍 발병 전 3개월 이내에 어지럼증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6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지럼증이 일반적인 빈혈이나 귓속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해요. 수압이 약해지면 꼭지를 틀어도 물이 조금씩만 나오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 첫 신호가 바로 어지럼증이에요.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시적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전조 증상을 겪은 사람 중 48%가 90일 이내에 본격적인 뇌졸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연구 참여자는 약 3,200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어지럼증을 주 증상으로 호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갑자기 일어서면 눈앞이 핑 도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길을 걷다가 한순간 균형을 잃을 뻔한 적은요? 대부분은 그냥 일시적이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어지럼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수첩이나 달력에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식사 후, 저녁에 잠들기 전, 이렇게 하루 3번 본인의 상태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어지러웠나? 이 질문에 답하고 어지러웠다면 그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적어보세요. 만약 일주일 중에 사흘 이상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정도가 5점 이상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예약이 밀려있다고 미루지 마시고 응급실이라도 가야 합니다. 과민 반응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민 반응이 나은 겁니다.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지럼증이 올 때 동시에 나타나는 다른 증상도 함께 기록하세요. 두통이 있었는지, 속이 메스꺼웠는지, 손발이 저렸는지, 이런 부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어지러운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또 빈혈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임의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뇌혈관 문제인데 빈혈로 오인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만약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약들은 혈관 상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는 건 혈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고 신호는 이렇습니다. 어지럼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2번 이상 반복되거나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힘이 빠진다면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지럼증이라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더 많은 신호를 보내거든요.
다음은 두 번째 경고 신호, 한쪽 팔다리에서 느껴지는 이상 감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풍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쪽 뇌가 손상되면 반대쪽 몸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팔다리가 말을 안 듣고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라 발병 전 몇 주 동안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국내의 한 대형 병원 신경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중풍 환자 1200명을 분석했더니 87%가 발병 전 4주에서 8주 사이에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이나 저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손목 터널증 후군이겠지 800회를 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다가 큰일을 당한 경우였어요.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그 부위가 담당하는 신체 영역의 신호 전달이 약해집니다. 마치 전선이 끊어지기 직전에 전등이 깜빡이는 것처럼 뇌도 경고등을 켜는 거예요. 여기 문제 생겼어요. 빨리 조치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유럽의 한 연구기관에서 2023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 자료를 보면 일시적 허혈 발작 증상을 겪은 사람 중 65%가 90일 이내에 완전한 뇌졸중으로 진행했고 이 중에서 한쪽 팔다리 증상이 있었던 사람의 진행률이 78%로 더 높았습니다. 참여자는 약 15,000명 규모였고요. 혹시 최근에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린 적 있으세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텐데 만약 그런 일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만약 한쪽 팔이 자꾸 내려가거나 양팔의 높이가 달라진다면 이건 근력 불균형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테스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쪽 발로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양쪽 다 해보시고 한쪽이 유난히 불안정하거나 금방 균형을 잃는다면 이것도 뇌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결과를 매일 수첩에 기록하세요. 오늘 왼팔이 조금 내려갔다 오른발로 서기가 어려웠다 이렇게요. 일주일치 기록을 모아서 패턴을 보는 겁니다. 만약 같은 쪽에서 계속 문제가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이 기록을 꼭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어제부터 이상했어요 보다 지난 2주 동안 기록한 증상입니다 라고 하면 훨씬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오십견이나 손목 터널증 후군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뇌혈관 문제의 가능성을 먼저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십견은 천천히 나빠지지만 중풍 전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세요. 또 민간요법으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뇌혈관 문제를 근골격계 문제로 오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MRI나 CT로 뇌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다른 치료를 고려하세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데 만약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이건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조절하지 마시고 바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경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하루에 1번 이상 나타나거나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거나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주말이나 밤이라도 응급실로 가세요. 발병 후 3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한쪽 팔다리의 이상 감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이건 뇌의 언어 영역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뇌의 왼쪽 반구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말하기나 듣기에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말은 하는데 발음이 뭉개지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이 외국어처럼 들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내 뇌졸중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풍 환자의 56%가 언어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에서 42%는 발병 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일시적 언어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결국 중풍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이 증상이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언어는 뇌의 고등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생각을 말로 바꾸고 말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뇌에서 일어나거든요.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뇌의 핵심 부위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기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일시적 언어장애를 겪은 사람 중 73%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약 4,600명이었고 이 중에서 조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람은 뇌졸중 진행률이 28%로 크게 낮았습니다. 즉,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은 적 있으세요? 아니면 가족이 하는 말을 듣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본 적은요? 한두 번이라면 괜찮은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언어 체크를 해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일 중 하나를 가족에게 3분 정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때 가족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관찰해 주세요. 말이 자주 끊기는지, 단어 선택이 이상한지, 발음이 명확한지.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오늘 말하는 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니?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세요. 매일 3분씩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녹음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며칠치를 모아서 비교해보면 말하는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은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매일 10분씩 한 문단 정도를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이때 발음이 꼬이거나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간에 헷갈린다면 이건 뇌의 언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에 가세요. 진료 예약이 며칠 후라고 해도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민망해서 과민 반응 같아서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건망증 생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망증과 언어장애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어제 뭐 먹었더라? 처럼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언어장애는 냉장고에 있는 그거. 뭐라고 하더라? 음식 넣는 그거. 처럼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구별하세요. 또 조심해야 할 건 언어 문제를 치매 초기 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중풍 전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만약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면 이건 치매가 아니라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뇌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언어 문제까지 생긴다면 이건 위험 신호가 겹친 겁니다. 즉시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함께 받으세요. 경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말이 꼬이거나 일주일에 3번 이상 언어 문제가 반복되거나 한 번 증상이 나타나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언어장애와 함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이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2022년에 만난 박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수님은 당시 67세였고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혈압과 혈당이 늘 불안정했어요. 영수님이 저한테 처음 상담을 요청하신 건 말이 자꾸 꼬인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영수님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고 특히 오후만 되면 말이 더 어눌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아버지, 요즘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라고 지적했지만 영수님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수님이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계산해주세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대요. 생각은 하는데 입이 말을 안 들은 거죠. 당황한 영수님은 손짓으로 계산을 부탁했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뇌의 왼쪽 중대뇌동맥이 70% 가까이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완전한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수님은 그제야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영수님은 즉시 입원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받았고 혈관을 넓히는 시술도 받았습니다. 치료 후 3개월 동안 재활 운동과 언어 치료를 병행했고 지금은 말하기 능력이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영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트에서 말이 안 나왔을 때 그냥 넘겼으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가 준 게 제 생명을 구한 거예요. 영수님은 지금도 3개월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하신다고 해요. 다시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영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장애라는 세 번째 경고 신호를 살펴봤고 영수님의 실제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시력 문제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말이죠. 이것도 뇌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는 뇌의 후두엽이라는 부위에서 처리됩니다. 만약 이 부위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캄캄해지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국내 안과학회와 신경과학회가 2024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중풍 환자 중 38%가 시각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에서 62%는 발병 전 4주에서 8주 사이에 일시적 시력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표본은 약 2,800명이었고요. 하지만 대부분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안경을 바꿔야 하나 하고 넘겼다가 결국 중풍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이 증상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의 혈관 중에서 후방순환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뇌의 뒤쪽, 즉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과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로 피를 공급합니다. 만약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과 균형 감각에 동시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서 동시에 어지럽다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일시적 시력 상실을 경험한 사람 중 56%가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 참여자는 약 5,400명이었고 이 중에서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뇌졸중 진행률이 19%로 크게 낮았습니다. 즉, 빨리 발견하고 대응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책을 읽다가 갑자기 글자가 뭉개져 보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길을 걷다가 한쪽 시야가 가려진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대부분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만약 이런 증상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시력 체크를 해보세요. 매일 아침 한쪽 눈을 가리고 반대쪽 눈으로 벽에 붙인 달력이나 시계를 봐보는 겁니다.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지 시야의 가장자리까지 다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반대쪽 눈도 똑같이 체크합니다. 만약 한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즉시 안과나 신경과에 가세요. 안경을 바꾸면 되겠지 하고 안경점부터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위험합니다. 일단 뇌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에 안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를 눈앞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우고 그 손가락을 쳐다보세요. 만약 손가락이 두 개로 보인다면 이건 양쪽 눈의 협응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도 뇌의 안구 운동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그냥 어제부터 이상했어요 보다 지난 2주 동안 5번 정도 오른쪽 시야가 가려졌고 매번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됐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이 시력 문제를 단순한 노안이나 백내장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노안이나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뇌혈관 문제로 인한 시력 저하는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면 이건 노안이 아닙니다. 또 조심해야 할 건 눈의 피로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눈의 피로는 양쪽 눈에 다 나타나지만 뇌혈관 문제는 주로 한쪽 눈에만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세요.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게 만들어서 뇌혈관뿐만 아니라 눈으로 가는 혈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위험 신호가 겹친 겁니다. 즉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함께 받으세요. 경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시력 문제와 함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요 경고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언어장애, 시력 문제. 이 4가지가 중풍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즉시 해야 할 행동과 평소에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풍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6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대한뇌졸중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78%가 후유증 없이 회복됐지만 6시간 이후에 도착한 환자는 회복률이 23%에 불과했습니다. 표보는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약 6,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빠른 판단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안한 FAST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 페이스, 파람, 말 스피치, 시간 타임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이걸 한글로 바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얼굴을 확인하세요.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는 겁니다. 만약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째, 팔을 확인하세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아보세요. 10초 후에 눈을 떴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처져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말을 확인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라는 문장을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내일 병원 가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쓰러지신 분 있으세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많은 분이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대응법을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도 구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패스트 법칙을 연습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가족 모임 시간에 서로의 얼굴과 팔 말하기를 체크해주는 겁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응급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휴대폰 첫 화면에 119 바로 가기를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가까운 응급실의 위치와 전화번호도 저장해 두고요.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평소 중풍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혈압을 매일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잠들기 전에 한 번. 혈압 수치를 수첩에 기록하고 일주일 평균을 내보세요. 만약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편안하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소금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요. 국물 요리를 줄이고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고 간장이나 소스는 뿌리지 말고 찍어 드세요. 넷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중풍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담배 끊기가 어려우시다면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상담과 약을 제공해 줍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많은 분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라지는 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큰 중풍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건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 약초를 먹으면 중풍을 예방한다, 이 건강식품이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의존하다가 정작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식품은 보조수단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더라, 약에 의존하게 된다더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세요. 약을 끊었다가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그게 바로 중풍을 유발합니다. 응급 상황 대응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환자를 억지로 일으키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그 자리에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둘째,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자칫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셋째, 손발을 비비거나 침을 놓지 마세요. 이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119에 전화하고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풍의 전조 증상과 대응법, 그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 개인 경험을 하나 나눠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76세이신데요. 2020년에 경미한 중풍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정작 제 가족한테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혈압이 조금 높으셨지만 약을 잘 드셨고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잘 못하신다고요. 저는 즉시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입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른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시는데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는 거예요. 저는 바로 패스트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웃어보라고 했더니 왼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오른쪽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고 응급실에서 바로 CT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괜찮았고 작은 혈관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혈전 용해제를 맞으시고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3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거의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말씀도 정상으로 하시고 오른팔도 자유롭게 쓰십니다. 가끔 피곤하시면 약간 어눌해지시는데 그것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아버지는 이후로 약을 더 철저히 드시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혈압을 하루 2번 재서 제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전문가라도 가족 일에는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저도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 덕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그게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족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미리 이야기해두세요. 그게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께 이 정보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중풍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말이 꼬이는 증상, 시력 문제.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둘째,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 법칙을 기억하세요. 얼굴, 팔, 말, 시간.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매일 혈압을 재고 30분씩 걷고 짠 음식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중풍을 막아줍니다.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검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 정보의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검증 가능한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그게 쌓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FAST 법칙으로 자가 진단하기. 둘째,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재고 수첩에 기록하기. 셋째, 30분씩 걷기 운동하기. 넷째, 소금 섭취량 줄이기. 다섯째, 가족들과 응급상황 대응법 공유하기. 일주일 실험 과제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어지럼증은 없었는지, 팔다리에 이상은 없었는지, 말하기와 시력은 괜찮았는지. 이걸 수첩에 기록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세요. 만약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혈압을 재겠습니다. 패스트 법칙을 가족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